여러분 혹시 검은 콩 좋아하시나요? 저는 검은 콩을 너무 좋아해서 콩자반은 물론이고 콩밥, 콩죽 그리고 콩떡까지 검은 콩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 좋아하는데요.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블랙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검은 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을 정도로 대단하답니다. 검은 콩을 콩자반과 콩조림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서리태 콩국수나 콩국물 또는 두부나 청국장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검은 콩은 이야기만 들어도 입맛이 돌 정도로 참 고소하죠. 맛도 좋지만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과 치매 예방 그리고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검은 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검은 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검은 콩을 넣고 함께 갈아 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검은 콩과 우유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요즘 검은 콩, 검은 깨, 흑임자 등 검은 색깔의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랙푸드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바로 검은 콩 껍질의 검정색소 안토시아닌이 그 핵심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염증,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노화 방지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진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으니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에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에는 인산 성분이 있는 것인데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이라는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 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인산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팔다리가 붓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그리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 콩을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검은 콩물입니다. 한때 검은 콩물을 물대용으로 드시면 뼛속의 독소까지 해독한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셨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물 대용으로 드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강력한 음식일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먼저 검은 콩이 여성분들께 특히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검은 콩 속에 이소플라본 덕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니 골다골증과 함께 유방암과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검은 콩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해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릿결은 젊음의 상징인데요. 검은 콩 속 가득한 이소플라본과 검정 색소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젊음의 묘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정콩을 물대용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 약간의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검은 콩 속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더부룩한 증세를 유발하니 장 건강에 나쁜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좋은 이소플라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과도한 여성 호르몬 분비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심지어 암까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검정 콩물을 물대용으로 드시기보다는 잡곡밥에 검정 콩을 넣어 식사로 챙겨 드시면 고온 고압에서 검정 콩이 푹 익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소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 특히 철분이 가득하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 풍부한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 산소가 가득하고 신선한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으니 당뇨 예방에 매우 훌륭한 것은 맞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린답니다. 게다가 오히려 검은 콩의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체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그리고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 콩을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화학물질 그리고 발암물질 등의 독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점차 쌓이게 되면 체내에 해독 작용을 하는 간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독소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니 결국 지방간, 간염 그리고 간암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때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일단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이 섬유소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이 간을 감싸서 보호해주니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방간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가스와 만성 소화불량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검은 콩을 오랜 시간 불려서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용성인 검은 콩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식초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한 뒤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 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해독 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나아가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됩니다. 요즘 왠지 몸이 찌뿌둥하니 자꾸 손발이 붓고 저리는 분들 계신가요?
식초콩은 특히 몸속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뻐근한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체중 감량 효과 역시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김입니다. 검은 콩을 삶을 때 거품이 확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검은 콩 속 건강 비밀, 사포닌인데요. 산삼과 인삼에만 있을 것 같은 사포닌이 놀랍게도 검은 콩에 가득합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 끈적한 찌꺼기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심장 주변의 혈관뿐만 아니라 손발끝 혈관까지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 콩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포닌에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오드는 갑상선이 잘 활동하도록 해주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요오드 연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일을 못하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때 검은 콩을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달걀 1개와 비슷할 정도로 김은 최고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근육은 물론이고 풍성한 검은 머리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주니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콩의 레시틴 성분은 신기하게도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올려준답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 계란과 검은 콩을 꼭 함께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특히 회식 다음 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각각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 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고기,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고소한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한 날 먹는 한우부터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소불고기까지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뇌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의 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소고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소고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 첫 번째는 고온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를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와 녹차의 카테킨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인 부추가 소고기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의아하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모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과 위염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잇몸까지 부을 수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고구마와 밤입니다. 소고기와 함께 저녁을 드신 후 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을 서로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과 설사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유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이나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레드 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유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레드 와인은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면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보다 철분이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깻잎을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비슷한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열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를 드실 때는 깻잎 및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인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기에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를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고기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소고기를 드실 때 태운 부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 고구마 그리고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세요? 저는 팥죽은 물론이고 팥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죠. 사계절 내내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팥은 성질이 평에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도끼 없는 작물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종기의 피고름을 배출해주고 열기를 삭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팥은 인삼, 홍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유보다 6배, 철분은 117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이 2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서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100g당 0.5mg으로 곡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무기력증, 단기 기억력 상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팥을 즐겨 먹는다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팥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팥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바로 설탕과 소다입니다. 팥죽이나 팥칼국수 등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 팥 특유의 텁텁함을 없애거나 달달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이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맛은 참 좋지만 팥과 설탕이 만나면 영양학적 궁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제된 흰 설탕 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만, 치매, 심혈관 질환 등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팥에 설탕을 넣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팥에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설탕보다는 약간의 꿀을 첨가하거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팥은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익힐 때 오랜 시간 푹 삶아야 하는데요. 간혹 팥을 익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몇몇 분들이 여기에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는다는 말을 듣고 소다를 넣어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지만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소다로 인해 상당량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팥을 삶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소다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팥을 드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팥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성분이 의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팥에는 100g당 칼륨 함량이 약 150mg 정도로 이는 신장 질환자분들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바나나가 100g당 360mg, 고구마가 100g당 340mg인 것과 비교할 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 섭취를 되도록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팥은 대부분 음식에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량이라도 먹다 보면 꽤나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팥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은 노화 방지가 뛰어나고 항산화, 항암작용, 피부 미용, 면역력 개선 등 아주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기도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기관으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식욕,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요오드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무기질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팥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 레보티록신이라는 성분의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팥을 드실 때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과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팥입니다. 여러분은 팥을 구매하고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 잘못 보관하거나 보관한 지 오래된 팥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인데요. 팥뿐만 아니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 강해 세척이나 가열에도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팥과 같은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팥물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속에 나쁜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피로가 심해지며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팥을 섭취하면 뛰어난 이뇨작용과 함께 사과의 3배, 고구마의 5배나 되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박신혜, 이한희, 김슬기 등 많은 연예인들이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뛰어난 효과를 봤으며 특히 가수 빅뱅의 탑은 팥물 다이어트로 40일 만에 무려 20kg이나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팥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에 하루 정도 불려줍니다. 두 번째, 팥을 불렸던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부어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세 번째, 팥이 다 익으면 건져내고 물을 따라냅니다. 네 번째, 완성된 팥물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로 소비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에서 2일 정도만 물 대신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찹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팥과 찹쌀을 함께 섭취해온 조상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팥은 성질이 찬 음식이라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소변을 내보내려 하지만 반대로 성질이 따뜻한 찹쌀은 위장을 보호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을 막아줘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찹쌀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이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때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팥인데요. 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찹쌀과 팥은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밥을 드실 때 꼭 팥을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검은 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